신봉고 시험지에서는 21번이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는 대부분 이런 유형은 최고차항 개수와 결정되어 있거든. 근데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결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놓아서 아마 일부 학생들이 조금 당황해 했을 수도 있어.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1이고요. 그럼 내가 여기를 t 이렇게 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도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a에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요. 2배 해주면 되겠죠. 2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최대라는 것을 구해야 되니까 자, 얘를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어느 정도 식 조작을 해서 관찰하겠다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뭔 소리냐면 여기 요거 있죠. 얘를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뭔 말하는 건지 눈치채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뒤에 뭐만 있으면 돼요? 빼기 a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t-1을 너가 순간적으로 라지 x라고 인식하고 바라봐도 괜찮아.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a로 묶으면 x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의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자, 원래 없던 거니까 요거 이렇게 추가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그 최대값이라는 게 뭐야? 요거 말하는 거겠죠. 근데 물론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 2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만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해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 정도만 해도? 자, 그래 22번 한번 볼게요. 이 개인적으로 쌤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어떤 걸 활용을 할 때 근각의 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학생들이 이제 합은요 비교적 되게 잘 활용해요. 쌤 생각으로는. 근데 이상하게 곱을 잘 안 써먹어요. 곱을 정말 더럽게 안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표현이 있을 텐데 봐봐. 지금 22번하고는 연관없어.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해봐. 그러면 보통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베타는 k-알파에서 구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f 알파는 뭐야? 베타분의 1인데 우리가 어떤 근각의 수에 의해서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얘 뭘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어떤 맥락 하고 싶은 건지 알겠지? 어떤 맥락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문제에 있는 거를 뭐 어떻게든 답이 나왔다라고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이걸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고민이 드는데 봤을 때 봐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아요?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파 베타 이건데 지금 근각의 수에 의해서 다 표현할 수 있잖아.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것 같죠. 동의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F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겠죠? F-X 빼기 X는 0의 두 근이 뭐랑 뭐예요?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항등식으로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이 두 녀석 더하면 그냥 이거인 것 뿐이잖아. 근데 우리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고 X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둘이 곱한 거 아까 했었잖아.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러면 F-X는 X제곱 더하기 4X-1 이렇게 되고요.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요걸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여기가 L이면 여기 뭐라고 했었죠? AL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지? 그러면 23번을 봤을 때 지금 문제에 주어져 이렇게 fx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가 gx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차이함수로서 얘를 새로운 x축으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있겠죠. 자, 요렇게 있고요. 그럼 이제 PQ가 여기가 6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를 뭘로 인식하면 돼요? 여기를 6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 맞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CD의 길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로운 X축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를 뭘로 취급해도 돼요? CD 이렇게 취급해도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새로운 X축이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가 L이죠. 그럼 뭐야? 2L제곱은 뭐라고 보면 돼요? 6 이렇게 취급해도 괜찮은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L은 바로 뭐라고 하는 거야? 루트 3.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의해요? 동의해요? 자, 그 다음에 24번 한번 해보자.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관점이 더 잘 통해요. 혹시 책을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 내가 써놓긴 했었는데 책에 봐봐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 혹시 내가 책에다 하나 더 써? 어? 뭐라고? 금의 합이 같다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1차원 계수 같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상황. 그건 다 맞는 표현이야. Y절편이 같다라는 표현도 혹시 읽어본 적 있어요? 책에 있는데. 책에 있어요. 읽다 보면. Y절편이 같다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눈치 다 챘죠? 아래쪽은 아마도 뭘까요? 두근의 곱이 같다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볼게.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학생이 말했듯이 기울기가 같다는 건 1차항의 개수와 같다죠.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같은 거야. 자, 뭔 말인지 알죠? 여기를 F, 여기를 G1, G2라고 했을 때 F 빼기 G1, F 빼기 G2 이렇게 했을 때 1차항의 개수와 같고요. 그럼 두근의 합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고 델타다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는 똑같아. 상수항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상수항이래. y절편이 같다라는 것은 그럼 뭐야 얘가? 그럼 뭐 아까 맞는 말이긴 하네. 상수항이 같다 이렇게 반응해도 될까요? 맞죠? y는 px 플러스 r, y는 qx 플러스 r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즉 내가 차이 함수로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뭐야? 2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두 분의 곱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의해요? 동의해요? 그러면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해서 당연히 뭐야? 알파, 베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바라본 24번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러분 봐봐. 얘가 0,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요거를 차이 함수로 해서 뺀다라고 해봤자 이거 관심 없죠. 어쨌든 얘가 뭐가 된다는 게 중요해. 빼기 1에서 빼기 1을 뺐으니까 2가 된다는 거지. 2. 그러니까 뭐냐면 알파랑 b랑 곱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는 거야. 맞아? 당연하게도 A랑 베타랑 곱하면 여기 베타부터 쓸게요. 너도 2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B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A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A 더하기 B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치? 이거죠. 그렇죠? 근각에서 쓰면 답 나오겠죠. 동의하죠?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괜찮죠? 다 이제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이다 라고 믿고요.